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릴 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장 올라간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리고 안 올라갑니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정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올라간다고 예측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려간다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수랑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백신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니까 11%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540만 명이 지금 벌써 백신을 투여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3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7천 명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신 보급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 백신 들어오게 되면은 경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오늘 이제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참 좋은 여행, 저는 여행주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시세를 많이 내고 올라갑니다. 역시나 떨어질 때 손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버틴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투어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역시나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나오고 있죠. 역시나 여행 이런 것들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요. 티웨이 홀딩스 이런 것들 역시 오늘 급등 나와서 지금 8.6%대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티웨이 홀딩스 말고도 이제 티웨이 항공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오늘 2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역시나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뿐 아직까지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은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단기 상승이 조금 반영이 되고 나면 또 빠져내려가면서 눌림목을 만들 것이고, 그때는 실적이 정말 뒷받침됐을 겁니다. 그때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이런 거 정상화 될 거니까 앞으로 여기서 2배, 3배 수익을 낼 것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내가 팔면 더 가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을 좀 챙겨서 분할로 챙겨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사서 여러 번 이득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상화는 진짜로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건 선반영인 거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실체가 같이 받쳐주면서 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배드민턴 광고 같은 거 한 홀 딱 쳐가지고 떨어지면 다시 톡 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갔던 공은 떨어진다. 그때 치고 올라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상승 나올 때가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이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잡을까요?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수혜주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어버버버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씀드리고 있죠. 컨텐츠 관련주 실적이 2020년에 전혀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더 좋아진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운송 관련 업종들 역시나 실적이 정말로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신 관련주라든지 요즘 소형 원자로 이런 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게임 관련주 역시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또 식음료 파트도 그렇죠. 식음료 매출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이익도 점점 늘어나는데 주가만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외하고 있다 보니까 에이 저런 거 사서 언제 수익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외면하고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상급등 나왔을 때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주 놓쳤다, 항공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쫓아다니는 매매가 아니라 좀 앞서 나가서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저는 오히려 현명하고 기본에 가장 입각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종목을 정해놨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시장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울상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점을 볼 때 2020년에 적자가 났었는가 흑자가 났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걸 좀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단타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보도록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89,900원짜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무너뜨리고 오늘 약간 회복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역시나 오전에 또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는 이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3일 동안에 2,700억, 800억 정도 되는 2,7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매수세로 3일 동안 딱 3일 동안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요. 기간을 조금 정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2020년 11월, 12월부터거든요. 근데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을 좀 보내줬을까를 본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질 않네요. 자, 기간을 정해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020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13조 원에 해당되는 물량을 1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1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만 23조, 25조가 되는 돈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양쪽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그걸 좋다고 매수하고 있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28조, 37조 사고 있네요. 자,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외국인들이 3일 동안 2천억 산 게 뭘 샀다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이 11월부터 지금까지 요 위쪽에서 지금은 13조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올까요? 뭐냐고요? 지금 자기들이 매도했던 가격보다 2%, 3% 꼴랑 2%, 3% 빠져있는 자리에 저가 매수라고 들어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단타성으로 어이구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지. 약간 단타성으로 1%, 2%만 한번 들어가 보자. 2천억이 1%면 얼마야? 20억이다. 야, 3일 동안 20억 벌면 그거 얼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2천억 사놓고 지금은 조금의 순매수를 통해서 매수세로 올라오게 만들고 그걸 매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량을 팔아내야 되는데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여기서 많이 사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가 실력이 좋다라고 다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추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고작 꼴랑 3%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단체들이 실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위에서 13조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얘들이 저가 매수 메리트를 느끼려고 한다면 적어도 7만 원대까지 또는 6만 원대까지 빠져야 아이고야 이거 저가 매수의 기회구나. 우리가 비중을 다시 늘려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거 조금 빠졌다고 89,900원 조금 내려왔다고 오늘의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우리가 81,000원, 82,000원에 팔았지만 8만 여기가 지금 저가 매수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 매수가 들어왔던 걸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매수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말은 결국 외국인들은 또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가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어때요? 지수 자체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같이 끌어올려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 내가 올라온 종목을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거나 조금 시세를 주면서 본전 또는 수익권 또는 약간 약손실권이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셔서 바닥에 있는 종목,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실적, 영업이익은 탄탄하게 2020년을 빛냈던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해 놓게 되면은 여기서 나는 손실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강력하게 조언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가 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